안녕하십니까, 신이됐습니다. 제가 말이죠, 최근에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방송이 좀 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큰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일단 목감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강의도 힘들고, 뭐 목이 뭐 장난이 아니, 그러니까 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방송을 못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정문실 보내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말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제 조금 많이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좀 많이 올리겠다, 대거 업로드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딸랑 2편 올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몇몇 분들께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대놓고 말할 수가 불만이 있어도 사실 정부 스미더스의 정부실은 여러분이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후원을 안 받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후원을 받게 되면요, 불만이 있는 팬들은 거침없이 불만을 표합니다. 아니, 이 방송을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기쁜 테이크고 방송이라는 게 잘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내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너 똑바로 일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후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방송에 애정이 깊어지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자꾸 돈을 쓰면 애정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방송에 간섭질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후원을 안 하네, 후원을 안 받아요 전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방송에 불만이 있어도 에이 그냥 이러고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 입장에서 심사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간섭을 많이 받고 후원도 많이 받고 이게 나은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원을 안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후원 말고 공식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광고는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니까 어떨까 해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광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현대해상 김상 하이플래너 광고가 들어, 이게 고정적인 제 광고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타옹님이 지금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정 광고주인 김상 하이플래너가 있는 상황에서 환타옹의 책을 홍보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누구는 광고주로서 광고를 실는데 누구는 그냥 홀랑 무임승차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이제 꽁으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김상 하이플래너의 이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리고 이제 환타홍의 리멤버 홍콩이라는 책이 나와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고 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이거 뭐냐? 네, 굉장히 수려한 글이 나오고 있는 역사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신이 없네요. 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2019년 초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누쿠 톡톡 무고 사건, 또는 야누쿠 톡톡 사이버 불링 사건, 또는 야누쿠 톡톡 음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보분석실에서 몇 차례 다뤄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초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3, 4명쯤 되는 복수의 여성들이 이제 야누쿠라는 사람의 이제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말들을 막 늘어났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둥, 성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다는 둥,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어떤 사이버 불링을 가했고요. 같이 이제 동업 또는 협업 관계에 있던 톡톡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회사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가생활이라고 뭐 그릇 수입해서 팔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엄청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밀수품을 팔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2019년 3월 달인가 그때 한창 그 안희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투의 광풍이 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걸리면 그냥 작살나는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이거를 터트려 가지고 물론 허위 사실입니다. 터트려 가지고 당시에 그 트위터 내에서 이런데 그냥 이런 이슈 하나 생기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페미니스트 계열인데 그분들이 들러붙어서 이 야누코 씨를 톡톡님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놨습니다. 아무 항변도 못하고 발표해버렸어요.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둘셋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야노코나 톡톡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데 트위터의 특성상 이거를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큰 피해를 봤죠. 업무방해 뭐 한 수억 대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업 기반도 흔들렸고요. 또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그냥 이 협업 관계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고 수사는 계속 지지분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일단 이 주범인 이제 김정민이라는 이 주범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서야 첫 번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5월 7일에 야누코 톡톡 음해 사건의 주범 3인 중에 한 명, 가해자 1이라고 불리는 김정민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검찰에서는 이제 약식 청구를 해가지고 아마 벌금 뭐 50이나 벌금 300이나 뭐 이 사이에서 때렸겠죠. 아마 벌금 300 때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워낙 사안이 심각하니까. 그랬는데 이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이 아스트랄 하지 않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식 재판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뭐 시간 끌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약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을 경우에 이걸 정식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도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판. 왜냐면 이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올라오면 모를까, 또는 반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올라오면 모를까. 안 그러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요. 게다가 검찰이 어지간히 알아서 조사했겠지라고 판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약식으로 돼 있는 벌금형 재판을 정식 재판으로 바꿀 경우에 제가 아는 한 일단 벌금을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돼 있었으면 그 일단 300만 원을 가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놓고 그 다음 재판을 청구해야 돼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안 그러면 안 열어줍니다. 왜냐면 돈 내기 싫다고 개나 소나 다 재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벌금부터 내. 일단은 우리가 맡아놓게 벌금은.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7일날 피의자 진술, 피고 진술하고 재판이 있었는데 이날은 제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날 가본 분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본인의 죄를 인정을 했답니다. 가해자 1위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명예훼손을 했다. 인정한다. 그러고 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반성하고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반성한다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만 했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뭐 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이게 더 괘씸하죠. 어떻게 보면 판사한테 이제 뭐 동정표 받으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였든 간에 그 재판이 벌어졌고 그 가해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 공범 2명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단순 가담, 거기 좀 깊게 가담했던 2명이 또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5명쯤 되고, 이 5명에 대한 형사, 민사 여러 개 재판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각각 혐의로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다른 어떤 가해자들은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켜보고 있죠. 이 사안은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숨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정보분석실과 피해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도와주고 계신 오동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그 밖에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를 명예훼손하기 위해서 소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불 붙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앞에 성이라는 걸 붙여버리면 그냥 범죄, 그냥 사기가 아니라 성범죄 또는 뭐 성범죄를 위한 성범죄자 이런 게 붙여버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상대방을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 방식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내일 5월 12일이 내일인데, 내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약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선고가 나거든요. 내일 저도 이제 그 법정에 가서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아직 일단은 지금 그럴 예정인데, 내일 그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스미더스 트위터의 공수처 스미더스 정보분석실의 직권으로 이 1번 일단 뭐 실형을 받았으니까, 형을 받았으니까, 유죄가 입증이 됐으니까 이 가해자 1의 김정민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생각해보시면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난 아무 잘못 없이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막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여기서 파생돼 가고 급속도로 정보가, 비난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진짜 그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고 가면 상관없는데, 오프라인상으로도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너 그런 줄 몰랐다, 한마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러면서 손절하는 거. 여기에 피해자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일은 다시는 용납되어서 안 될 일입니다. 스웨덴스의 정보분석실은 트위터의 공수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공수처라는 건 트위터상에서 공무원들만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위터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끝까지 발본성언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에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공수처라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있는 공수처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기관이고요. 홍콩에 있는 염정공사라고 불리는 ICAC, 또 이제 미국의 FBI 같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겠다, 그런 기관들의 이제 어떤 철학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14분 15분 정도 됐거든요. 요런 거를 한 5개 올리는 것으로 요번 주 쭉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